안녕하세요. 정경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근조정위원으로 공사대금 청구 사건, 교통사고, 노동관계 사건 등에 대해서 좀 특수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대금 청구 사건이 약 20-3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대표적인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으로 목적물 완성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공사대금 청구는 공사한 업체가 할 테니까 피고는 도급인이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피고인, 이 도급인이나 아파트가 미완성 주장을 할 때가 있는데요. 판례는 건물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사회통념상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 미시공의 경우에는 하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고 다만 그 미시공 부분에 한해서 감액을 할 뿐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고 측이 미시공 주장을 하면서 완성 여부에 대한 감정을 하자 이런 안타까운 주장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판사들은 그런 안타까움을 알지만 어느 일방의 편을 들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다른 쪽의 감정을 하시라는 성명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유형은 완성 이후의 공사대금 청구 사건입니다. 이 원고가 공사를 완성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하자 주장을 하거나 지체상금 주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지체상금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체상금 주장을 하려면 주의하여야 하실 점은 반드시 공사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을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고들은 표준도급근로계약서나 표준도급계약서나 국가 등의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체상금이 당연히 인정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체상금 약정을 하셔야지 인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체상금이란 것은 공사가 지연된 기간만큼의 어떠한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사 지연은 통상적으로 쌍방의 책임이 있어요. 이 쌍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이기 때문에 공사 지체상금을 주장을 하는 것이 간혹 자기 발에 자기 얼굴에 침 뱉긴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가장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흔한 주장이 하자 주장입니다. 하자 주장. 이 하자 주장을 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 하자는 그야말로 객관적인 법원에서 위촉한 감정인의 하자 감정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 감정인이 지정된다고 하면 지정하는데 한 달, 하자 감정하는데 한 두 달, 결과 나오는데 한 달. 그래서 이 하자 감정 절차만 최소한 서너 달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공사 관련 소송이 기본적으로 한 1년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법원에서도 힘들어하는 소송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조정에 많이 회부를 해보고요. 당사자 간에 최대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도록 합니다. 물론 적당히 합의만 하시라고 하면 합의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 법리와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적절한 선을 제시해서 화해할 수 있게끔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하자 주장에서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신축 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이 제도장 공사 같은 기존에 신축된 건물에 대한 어떤 공사일 경우에 이 하자 주장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법원에서 위촉한 감정인들도 생각보다 전문성이 그렇게 보장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라고 하면 지은 지 10년 된 아파트, 20년 된 아파트, 한 30년 된 아파트 하자 감정을 한다고 칩시다. 정말 하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신축 공사에 대비한 하자와 재도장 공사에 대비한 하자는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감정인에 대한 의견서부터 그런 주장을 열심히 적절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공사 대금 청구 사건이 있어요. 이 중소기업의 공사 도급 계약이 좀 러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도급인이나 아파트는 추가 공사 약정한 적이 없다 그러고 안 주려고 할 것이고
공사를 한 측은 실제로 비용을 지불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 공사 대금을 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공사업체가 막무가내로 임의로 추가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적절히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이 협의를 했고 정말 필요한 공사였다고 하면 법원은 감정을 통해서 감정인이 인정하는 추가 공사 범위에 대해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 관련법 주장에서 계약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이 없었다는 주장 해봐야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사 대금 청구 사건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